이 결혼 잠시 멈추겠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저분은 할머니의 옛 연인이야.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이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서진아,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민재 오빠,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골목길에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순덕은 미용실 앞 시멘트 바닥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트로트 가락이 이른 아침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죠. 오늘만 지나면 우리 민재 장가든다. 순덕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이 차례로 켜지자 거울들이 환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금반지도 맞췄고 축의봉투도 채웠고 체면 구길 일만 없으면 되는데 미용실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파마약 냄새와 헤어스프레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덕은 가위를 정리하고 수건을 개어두며 하루를 준비했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70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단골 이모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김복순 이모가 제일 먼저 들어서며 말을 꺼냈죠. 순덕아, 사돈댁이 꽤 있는 집이라며 건설업 한다던데 웨딩홀도 시내 제일 큰 곳으로 잡았다면서. 어휴, 그래도 체면 세우려면 신부 패백상도 신경 써야지. 이춘자 이모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전통 예법 하나도 모르잖아. 순덕이 내가 다 챙겨줘야 해. 순덕은 드라이어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손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말려주는 동안 순덕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70평생 혼자 키운 손자가 드디어 장가를 든다는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민재 어릴 때부터 얼마나 속 안 썩였는지 몰라.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하고. 순덕은 드라이어 소리에 묻힌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지 뭐야. 박미자 이모가 파마 롤을 감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아, 사돈 얼굴은 봤어? 어떻게 생겼대? 아니, 아직 못 봤어. 내일 예식장에서 처음 만날 거야. 순덕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박종태라는 분인데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이름을 말하는 순간 순덕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박종태? 흔한 이름이네. 우리 동네에도 박종태 씨둘은 있잖아. 복순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 순덕은 카운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약도와 시간표를 서랍에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구석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22살의 순덕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그때 그 사람, 박종태.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어. 50년 전 그 여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만난 첫사랑, 달콤했던 연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불륜설이라는 소문 때문에 순덕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헤어짐이었죠. 아니야. 세상이 좁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어. 순덕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민재가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공기업 신입사원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순덕은 손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재야, 오늘 일찍 왔네. 내일 예식이라 긴장되지? 할머니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 할머니, 괜찮아요. 서진이랑 리허설도 다 했고요. 민재는 할머니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70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장가 보내니. 순덕은 민재의 정장깃을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 대신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저도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동안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진다.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이도 참 좋은 아이더라. 대학도 나오고 예의도 바르고. 할머니, 서진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특히 서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건실하게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순덕은 민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녁 6시 미용실 문을 잠그고 나서 순덕은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돈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예식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축배를 들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순덕은 다시 서랍을 열고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때의 종태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국 배신했고 순덕은 상처받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 순덕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는 모르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영원히 모를 거야.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민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식 전날 저녁, 시내 최고급 호텔 한식당.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넓은 룸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순덕은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진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품위 있게 어우러졌죠.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민재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로 멋지세요. 우리 민재도 참 잘생겼다. 신랑이 이렇게 멋있으면 신부가 부러워할 거야. 순덕은 손자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주며 웃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진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순덕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히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어머니 정희와 함께 다가왔어요.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어머, 서진아. 더 예뻐진 것 같네. 순덕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정희 씨 맞죠? 정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재 어머님께서 정말 젊어 보이세요. 아이고, 뭐려. 70 넘은 늙은이가요. 순덕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고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순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박종태였거든요.
50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며 미소는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종태 역시 순덕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며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서진이 종태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종태는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 아버지 박종태입니다. 순덕입니다. 순덕은 목소리를 겨우 찾아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재와 서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만나는 사이라 서먹한 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럼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정희가 분위기를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한식당 안으로 들어가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덕과 종태는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둥근 테이블이라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죠. 민재 군이 공기업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종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잘 키워주셔서요. 민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순덕 씨께서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종태가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종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주로 민재와 서진의 결혼 준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웨딩홀 준비사항,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등등. 하지만 순덕과 종태는 서로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예식에는 하객이 많이 오시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동네 이모들하고 미용실 단골분들이 오신다고 하세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쪽도 건설업 관련 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종태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종태가 여전히 건설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나왔을 때 종태가 조용히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주변을 둘러보며 망설였어요. 민재와 서진은 정희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화장실 앞에서요. 종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화장실 입구 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당신이군요.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만이네요. 우연이죠.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순덕 씨, 그때는 제가 어리고 철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어요. 종태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사돈으로 만난 거죠. 순덕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말씀만 더. 종태가 순덕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덕은 종태의 손을 뿌리치며 뒤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순덕 씨. 종태가 다시 불렀지만 순덕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재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세요? 아니야, 괜찮다. 내일 예식 생각하니까 긴장되네. 순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미용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을 끄고 가로등 불빛만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어요. 민재 인생이 먼저야.
내 과거는 묻어두자. 순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시내 최대 규모의 그랜드 웨딩홀.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카펫이 깔린 버질로드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웨딩홀 안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크네요. 우리 민재가 이런 곳에서 결혼하다니. 순덕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담당할 김 매니저입니다.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민재와 서진이 손을 맞잡고 버질로드 끝에서 대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어려 있었죠. 순덕은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신랑 어머니께서는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고 신부 부모님께서는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플래너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종태가 웨딩홀로 들어왔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은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음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플래너의 신호에 따라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한 선율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죠. 민재와 서진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우리 민재가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백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래너가 안내하며 별실로 이끌었습니다. 태백실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빨간 융단 위에 태백상이 차려져 있고 병풍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태백상을 자세히 살펴보며 준비물을 점검했어요. 대추, 밤, 곶감, 포 다 준비되어 있네요. 순덕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진의 어머니 정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사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정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은 패백실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돈, 종태 씨를 원래 아시던 분이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상견례 때부터 느꼈어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정희가 순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향이 같으시다고 하셨죠? 순덕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거든요. 사돈,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정희가 손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가 그중 한 장을 순덕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10년 전 저희 남편 회사가 망할 때 정리한 서류들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청 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도가 났거든요. 순덕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박종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종태 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정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업체가 아니었죠.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 있어요.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장 투자 계약서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들 명단도 있어요. 순덕은 서류들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종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이 단순히 고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때 패백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정희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패백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서진은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순덕의 얼굴도 창백했고요. 리허설이 끝난 후 순덕은 웨딩홀 로비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종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민재의 결혼이었거든요. 민재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긴장돼서 그래. 순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재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익명의 번호였죠. 민재가 문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순덕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집안 사돈 때문에 망했다. 파혼해라. 증거 있음. 민재는 당황하며 순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죠?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희가 보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난이겠지. 신경 쓰지 마. 순덕이 민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할머니, 혹시 서진이 가족과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가 보여준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종태의 과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자. 순덕이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예식 당일 오후 2시, 웨딩홀 곳곳에서는 꽃꽂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로비에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어요. 순덕은 한복 치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덕 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동네 단골 이모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민재가 드디어 장가드는구나. 고맙습니다. 모두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그때 정희가 웨딩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실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사돈,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순덕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희를 따라갔어요. 응접실 안에는 이미 종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종태의 얼굴도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죠. 앉으세요.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놓았습니다. 순덕은 의자에 앉으며 종태와 눈을 마주쳤어요. 종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열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서류들을 차근차근 보시죠. 첫 번째 서류는 하청 대금 미지급 내역서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종태 건설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이었죠. 여기 보세요. 저희 남편 회사도 있습니다. 정희가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민 토목. 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부도가 났어요.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종태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서류는 위장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금을 모집한 내용이었어요.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종태 씨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세 번째 서류는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이 무너졌습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 회사도 그 중 하나였어요. 사돈이 서명한 서류 때문에 말이에요. 순덕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종태가 이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알던 그 종태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종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오. 밑에서 처리한 일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소. 정리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정리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종태 씨,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변명할 수 없소. 내 잘못이오. 종태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핑계였소. 그때 응접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서진이 몰래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서진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될 순덕과 아버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고?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망한 것도 아빠 때문이었다는 거야? 정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예요.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직접 읽어보세요. 순덕은 진술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종태 씨, 이 사람들에게 사과라도 제대로 하셨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종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부는 합의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소. 아직도요?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정희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순덕은 정희의 말이 이해되었어요. 자신이 정희 입장이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정희가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그냥 고향 사람 사이예요? 순덕과 종태가 동시에 굳어졌어요. 정희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거든요. 어제부터 느꼈는데 두 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죠? 정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종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순덕이 먼저 말했어요. 옛날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요. 잠깐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텐데요. 정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 망한 것도 아빠 때문이었던 거예요? 종태는 딸을 보며 당황했어요. 서진아,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처음부터요. 서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결혼식에 나올 수 있어요? 순덕은 서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서진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서진아, 진정해. 정희가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준비해 두신 거죠? 서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결혼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서진은 순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와 정말 어떤 사이셨어요? 단순히 고향 사람이 아니죠? 순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의 연인 사이였어. 응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눈이 더욱 커졌고 정희는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정각. 웨딩홀 안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했고 300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앞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손자의 결혼식만큼은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순덕은 손자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어른스럽게 자란 민재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멘트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아버지 종태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서진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종태 역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응접실에서의 충격적인 대화 때문이었죠. 하객들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감탄했지만 양가 가족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 위에서 마주 서자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합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객석 뒤쪽에서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단상을 향해 걸어가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잠시 멈추겠습니다. 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종태가 급하게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 씨,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종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희 씨,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순덕이 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순덕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사돈,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동네 이모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목을 길게 빼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이 결혼을 막아야 해. 민재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순덕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종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미안하다, 민재야. 순덕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숨긴 게 있어. 하객들이 일제히 순덕을 바라봤어요. 사진을 든 순덕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할머니의 옛 연인이야. 순덕이 종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홀 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덕과 종태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은 서진이네 집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 이번에는 하객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웨딩홀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태가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정희가 먼저 나섰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희 가족이 왜 이 결혼을 반대하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정희 씨, 제발 그만두시오. 종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10년 전 건설업을 하면서 여러 업체에 피해를 줬어요. 저희 남편 회사도 그 때문에 망했고요.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네 이모들은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무대 위에서 울부짖었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이 민재 오빠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민재는 비틀거리며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서진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건데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때 하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파혼해라. 이런 결혼은 안 돼.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상하잖아. 뭔가 석연치 않아. 웨딩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파혼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어쩔 줄 모르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웨딩홀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웨딩 케이크가 흔들리다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흑백 사진을 찢어버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이 결혼은 안 돼. 민재가 할머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민재야. 순덕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가 평생 고통받을 수는 없어. 서진도 민재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민재 오빠, 우리 결혼 잠시 멈춰요.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웨딩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날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양가는 하객들에게 사과하며 예식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웨딩홀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웨딩홀 한 구석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자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웨딩홀이 텅 비고 난 후 대기실에는 케이크 부스러기와 시들어가는 장미꽃잎들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순덕은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희와 종태는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재와 서진은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진의 웨딩드레스는 아직도 하얗게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쩌죠? 서진이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포기할 순 없어. 민재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문제와 우리 사랑은 별개야.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당신 할머니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피해를 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종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합의금을 더 내겠습니다. 뒤늦었지만 제대로 책임지겠어요. 정희는 차갑게 종태를 바라봤어요. 돈이면 다 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종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문을 열었어요. 정희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종태를 떠난 건 소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미용실을 차리려고 모은 돈을 그 사람 현장 일에 제 명의로 맡겼거든요. 종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정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순덕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덕 씨, 그런 일이.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피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종태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덕,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일어서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순덕이 종태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돈도 피해자였군요. 저희만 피해를 당한 줄 알았는데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순덕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민재가 어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과거 일로 현재를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서진이네 가족 마음을 생각해봐. 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당장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서진아,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민재 오빠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민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거야. 순덕이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재 결혼은 잠시 멈추자.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야 아이들 인생이 안 망가져. 종태가 순덕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소.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마저 해결하겠소.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성급하게 결혼을 강행할 일이 아니에요. 민재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른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종태 씨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정의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종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소. 순덕이 민재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할머니, 저희가 기다릴게요. 서진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양가는 공식적으로 결혼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상황 설명을 담은 문자를 보냈어요. 순덕은 미용실로 돌아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손자의 결혼식을 망쳐버린 죄책감과 함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과거가 드러난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종태와의 인연도 그때의 상처도 모두 정리하자.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순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주민센터 강당. 평소라면 노인정 프로그램이나 동네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강당 전체를 감쌌고 사람들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강당 앞쪽에는 작은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종태가 연단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욱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진솔해 보였어요. 강당에는 3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들이었고 얼굴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통받은 흔적들이 역력했어요. 이들은 모두 종태의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 서려 있었지만 종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인지 지켜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강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종태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종태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태입니다. 종태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종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종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제가 운영한 건설업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종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청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위장 투자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강당 한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말로만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당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스크린에 지급 계획표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별로 정확한 금액과 지급 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보상 계획입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12억 원이며 이를 향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3년이나 걸려요? 한 여성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모든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강당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어요. 종태 씨, 진심입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느낌이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종태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단에서 내려와 정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종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종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의 무지와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종태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할 말을 잃고 고개만 숙이기도 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제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 딸과 사위가 될 뻔한 청년에게 미안합니다. 순덕은 뒷자리에서 종태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종태와 마주서서 말했어요. 사과 받겠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다시 증명하세요. 종태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 설명회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대부분은 종태의 진심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순덕도 일어나 강당을 나서려 했는데 종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순덕 씨, 잠깐만요. 순덕은 뒤돌아봤어요. 종태가 혼자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소. 종태가 말했습니다. 나를 멈춰줘서. 순덕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고맙소.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도망쳤을 거요. 순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덕은 미용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미용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설명회 어땠어요? 종태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아. 그럼 저와 서진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민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2달 후 작은 교회 강당. 웅장한 웨딩홀 대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강당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하얀 장미 두어 송이가 제단을 장식하고 있었고 피아노 한 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순덕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지난 2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축복받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교회 강당에는 30여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때와는 달리 정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동네 단골 이모들도 몇 분 와 계셨고, 민재의 직장 동료들과 서진의 대학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달 전과는 달리 얼굴에 평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종태가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첫 번째 보상금을 지급했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종태는 강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겸손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원망이나 미안함보다는 어른으로서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웨딩마치 대신 잔잔한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클래식한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율이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성숙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겪었던 시련이 그를 더욱 어른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순덕은 손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우리 민재가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서진이 어머니 정희의 팔을 잡고 나타났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어요. 2 사람이 제단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며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재와 서진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민재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자. 네, 오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서진도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내려놓고 오늘을 선택해요. 2 사람의 서약을 듣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2 사람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였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잘 컸다. 동네 이모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피로연은 교회 지하 식당에서 소박하게 열렸어요. 뷔페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직접 만든 잡채와 정희가 준비한 나물들도 있었어요. 접수대에는 축의금 봉투 대신 특별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부 약정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설명했어요. 저희 대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해 주세요. 종태 아버지께서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예요. 종태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하객들은 감동받아 기꺼이 기부 약정서에 서명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순덕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7, 80년대 축가였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할머니, 무슨 노래예요? 민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옛날 축가야. 할머니가 젊을 때 유행하던 노래지.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러주세요, 할머니. 서진이 부탁했어요. 순덕은 부끄러워하다가
결국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젊은 시절처럼 따뜻했습니다. 하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강당 전체가 따뜻한 노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종태가 순덕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순덕 씨, 고맙습니다. 종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멈춰줘서 정말 고맙소.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어른이에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좋은 어른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겠소. 앞으로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50년 전의 연인도 원망하는 사이도 아닌 이제는 같은 가족이 된 어른으로서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신혼부부가 하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리무진 대신 민재의 작은 승용차에 탔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재가 순덕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진도 순덕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짜 축복받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순덕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처음 웨딩홀에서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오늘의 결혼식이 진짜 축복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덕 언니, 정말 잘 끝났네요. 동네 이모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민재 정말 좋은 아이와 만났어요.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자극적인 파국은 멈췄고 책임과 사과 위에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 놓였습니다. 웨딩홀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짜 축복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그럼 다음 사연 때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셔요. 호호호.